예, 5주차 2차 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뭐 글로컬 영향이겠고요. 우리가 5주차 1차 시에서 살펴봤던 나마스테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글로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향상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중요한 글들, 뭐 재미있는 글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5주차에 생각해볼 문제를 제시하고요. 그 생각해볼 문제에 대한 어떤 기존의 다른 친구들, 다른 학생들의 어떤 의견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예, 나마스테라고 하는 작품은 이제 글로컬 역량, 우리 안에 어떤 글로컬 역량을 진단해 보는 데 있어서 저는 참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글로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좀 유연한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경직되어 있고 혹은 너무 담을 높이 쌓고 이런 것보다는 뭐 담을 좀 낮추고 좀 유연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각자 이 남스타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뭐 외국인 노동자 혹은 외국인 뭐 유학생 혹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여행객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가하고 있는 어떤 낯선 시선들, 그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의 유연성을 좀 없애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도 있어요. 그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베트남이나 자신의 본국에 돌아가서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 조금 유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글로컬 역량이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인 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서로 이렇게 만남의 장을 열고 유연한 태도, 글로컬 역량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어떤 뭔가 우리 어떤 담들이 그리고 그 장벽들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나마스테라고 하는 작품이 뭐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중요하지만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나마스테라는 작품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주요 장면들이 세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걸 다 보고 나니까 이제 뭐 이런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글로컬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제 내적 확산과 내적 수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외적 확산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밖으로 나아가는 거겠고요. 내적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측면이겠죠. 우리가 지금 어떤 로컬, 한국이라는 지역에서 독자성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통해서 세계로 진출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글로벌이라는 어떤 그런 면이 강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 안에만 머물러 산다면 정말 우물안 개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뭐 BTS가 그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한국어가 아닌 뭐 영어로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뭐 1위를 했다고 왜 영어로 부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독자성을 갖고 또 이제 세계로 진출하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또 백예린인가 하는 또 가수 역시 한국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영어 음반을 냈어요. 참 독특하게도요. 그것도 역시 그거와 맞는 어떤 비슷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거에 조금 우리가 이렇게 좀 마음을 열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이제 외국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국화된 것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한국화되어 가는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너무 획일화된 시선으로 그것을 막 좀 강요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화되어 가는 것들, 수용하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또 반대로, 무분별하게 외국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진 않아요. 우리 것으로 약간 변형을 시킬 수가 있겠죠. 뭐, 외국의 음식을 우리 것으로 변형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글로컬 역량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적 확산 능력과 내적 수용 능력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그 채널을 한국 사람 숫자 4천만 명, 5천만 명만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60억, 70억 인구가 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게 훨씬 더 조회수가 많을까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좀 어떤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자세, 뭐 그런 것들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외적 확산과 내적 수용이다라는 생각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외국인에 대한 문제가 지금에만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서도 분명히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같이 큰 나라는요, 이제 뭐 한 나라가 이렇게 전체를 다 통일한 적도 있지만 막 이렇게 분열되어서 각각의 조그만 나라들이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대결들을 이루던 그런 시기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타국 인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들을 수용할 것인지, 추방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었나 봐요. 진나라의 이제 재상,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죠. 거기에 이사, 뭐 중국어로는 리스일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진나라를 중심으로 한 어떤 천하 통일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주변국이었던 한나라에서 이제 수리 기술자들, 이제 물을 이제 어떻게 통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농본 국가에서는. 진나라에 파견해서 운하공사를 착수했는데, 근데 이제 이때 진나라 사람들이, 진나라의 여러 이제 뭐 대신들이 타국 출신의 인재를 믿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 한나라 이 기술자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다 처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나라 종실과 대신들은 이제 타국 출신의 인재를 추방하자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의 기술을 뺏어갈 것이며 또 우리가 통일하는데 방해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겠죠. 뭐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이제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는 막 이렇게 철책을 강하게 세우고 이민자들을 잘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막 추방하고 한 거랑. 그랬을 때 이제 이사라고 하는 이 대상이 아주 현명한 대상인데 타국 인재 추방이 이게 이제 국가의 역량을 전체적으로 그 파이를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거예요. 국가가 발전을 하려면 사실 다양성을 기반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이 부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올리는 장면이겠고요. 그러면 이게 현재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외국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산다는 게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고요. 이런 어떤 혐오의 문제 혹은 여기서는 추방과 처형의 문제겠지만 이때 대처하는 그 내부자들이 어땠는지 대표적으로 이사가 어떤 의견들을 올렸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요 장면인데요. 이제 땅이 크면 곡식이 많이 나고 국가가 크면 백성이 많으며 군대가 강대하면 병사들이 용감하다고 합니다. 이사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태산은 작은 흙덩이 하나도 버리지 않음으로써 그 크고 높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명문이에요. 큰 산. 네, 큰 산, 큰 국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선 작은 것들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들을 버리지 않을 때, 그것들을 다 포용하는 자세를 가졌을 때 뭔가 높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하, 중국의 그 황하와 바다는 작은 시냇물이라 해서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그 깊은 깊이 그리고 그 넓은 넓이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위대한 왕들은 대중들을 물리치지 않아서 그 덕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어서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분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에 있어서 본국과 외국을 그러니까 해외에서 온 사람들을 가리지 않을 때 충실하고 안전해지며 신들도 복을 내려주게 됩니다. 참 이 문장을 보면 참 저는 대단한 어떤 포용력과 다양성을 지향하는 그 이 이사라고 하는 재상의 그 어떤 덕목들을 감탄해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열하고 싸우고 내쫓고 추방하고 이게 아니라 다 함께 한 이렇게 큰 어떤 통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뭔가 더 큰 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큰 산을 만들어내는 거고, 큰 국가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는 거겠죠. 우리 가슴 속으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이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어때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글로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뭐 다음과 같은 한 네 가지 정도의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에 옮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글로컬 다문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자 우리가 이제 좀 세계 시민이 갖추어야 할 어떤 능력들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들이 있겠죠. 뭘까요? 그 세계 시민이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 아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문화 리터러시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문화, 이질적인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예요. 배척하지 않고. 그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제 세계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뭐 미국 같은 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 인종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뭐 그 안에서 어떤 갈등들도 많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들, 어떤 문화 리터리시적인 역량들이 좀 이렇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이민 국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초기 이민 국가이다 보니까 그렇겠죠. 뭐 지금 많은 어떤 이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뭐 캐나다나 뭐 호주나 이런 나라들 역시 어떤 다문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지향하는 바는 어떤 다양한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함께 이렇게 어우러진 어떤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보자 이런 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도 어찌 보면은 단일 민족 국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걸 가정했을 때 어떤 문화에 대한 유연성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 이슈들을 우리가 조금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가장 큰 국제 이슈는 뭐 무엇보다도 코로나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 안에서도 최근 2년 동안 안에서도 또 다른 어떤 이슈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시 탈레반이 집권을 하는 게 이제 최근 어떤 국제 이슈겠죠.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주 많은 다른 어떤 이슈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폭을 넓혀서 좀 이렇게 이해하고 또 정리해 두고 내 것으로 소화해낸다면 뭐 여러분들의 어떤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역량들이 자연스럽게 향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 번째라고 생각해요. 네 번째하고. 근데 이제 유연성. 제가 이 글로컬 역량에서 가장 강조해야 되는 단어는 유연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편협하게 생각하지 말고 유연하게 뭐 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동시에 그러면서도 이 지역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지구적인 것과 융합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는 것 이런 게 좀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질적인 요소라고 해서 그것을 배척하려고만 하지 말고요. 이질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것들과 어떻게 공존하고 그것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글로컬 역량은 문제없이 강화될 수 있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글로컬 역량 강화 전략은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글로컬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세계 시민이 갖춰야 될 그런 태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의 이슈들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유연성을 가지고 일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이해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차 생각해 볼 문제는 남학스테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질문을 해봤는데요. 남학스테 작품으로 한정하지 않고요. 이제 좀 폭을 넓혀보도록 합시다. 좀 쉽게 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TV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유튜브 매체를 보다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무슨 비정상회담 이런 것도 그렇고요. 혹은 뭐 이제 뭐 이웃집 뭐 찰스, 이웃집 탈리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하여튼 뭐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영화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좀 관찰을 해보고요. 또 그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글로컬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겨보는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5주차 생각해볼 문제예요. 그러면 요 5주차 생각해볼 문제와 이제 4주차 생각해볼 문제, 그 진짜오 진짜오 생각해볼 문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제 도 시스템에 탑재를 하게 되면 그게 중간 과제가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 요 우리 5주차 생각해볼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학생은 좀 유튜브를 좀 많이 살펴보나 봐요. 네, 그래서 이 학생의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외국인이 보는 한국인의 특징, 뭐 성격 등을 주제로 한 동영상들이 많이 있다. 예, 많죠. 뭐 한국의 문화라든가, 뭐 한국의 음식이라든가, 뭐 한국 사람들의 성격 이런 거와 관련돼서 뭐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동영상을 보고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다른지 깨닫게 되었다. 요 깨달음이 문화 리터러시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다른지를. 외국인들 대부분이 한국인의 이제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이제 유독 한국인들이 우리나라, 우리 가족, 이제 어떤 집단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서로를 돌봐주고 이웃을 챙기는 것이 문화 전반에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 학교 학생들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그것이 좀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아무리 우리가 뭐 혼족, 혼밥, 뭐 혼자 살기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긴 하더라도 이상하게 우리에게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라는 문화를 왜 특이하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뭐 월드컵, 뭐 올림픽, 뭐 국민들끼리 우리는 막 그 응원하잖아요. 그죠? 혹은 뭐 또 이제 새로운 집에 이제 옆집이 이사를 오게 되면 이웃들끼리 뭐 이제 서로 인사를 하면서 간단하게 선물을 또 돌린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함께하며 정을 주고받는 문화가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학생 같은 경우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만 생활한 나는 한국의 문화와 외국의 문화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어떤 시선들을 접하고 나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생각들을 접하고 나니까, 굉장히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많다는 것을,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럼 한국의 문화와 외국의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며 극복해 나가는 것 또한 글로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학생은 뭐 우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어떤 입장 차이 이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 우리라고 하는 개념들을 외국인들이 이해하듯이 우리 역시 외국인들의 어떤 다양한 삶의 방식, 문화적인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이 서로 그 사이에 갈라져 있는 어떤 담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겠죠. 그게 이제 글로컬 영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라고 참 잘 정리를 했어요. 그죠? 뭐, 아쉬운 것은 좀 어떤 유튜브 방송이었는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객관적인 정보들을 조금 더 제시해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정도이지만, 분명히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저 붉은 글씨는 본인의 생각이 잘 정리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과제를 조금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요. 예, 생각해 볼 문제, 학생 의견 하나 더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학생은 이제 좀 구체적인 어떤 작품들, 구체적인 어떤 뭐 프로그램들 명을 이렇게 제시해 줬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좀 힌트를 좀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학생의 의견을 보자면, 옛날 이제 우리 한국 모습에 비해 현재 우리 사회는 외국인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뭐 이민뿐만 아니라 뭐 일자리, 결혼 등 다방면에서 외국인들이 정착하며 글로벌한 사회가 만들어 나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표현이 서툴긴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매체에서도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나라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여행을 가고 음식을 먹고 같이 예능 활동, 드라마 출연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이런 거 있죠. 요즘 TV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혹은 뭐 비정상회담 뭐 이런 것들 있죠. 혹은 뭐 대한 외국인 이런 것들이 있죠. 이 프로그램들에서 나오는 외국인들의 모습은 이제 비교적 좋게 나옵니다. 근데 특징이 남았을 때하고는 다르죠.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인들과의 호흡도 좋았던 프로그램도 보이고 한국 프로그램이다 보니 한국말도 잘 하면서 촬영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방송이기 때문에 좋게 나가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자신들이 직접 활동을 해보고 느낀 점을 말하고 음식을 맛보고 평가를 하는 등의 어떤 모습을 이제 볼 때 보면 뭐 솔직하게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좋은 점을 잘 이야기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거겠죠. 그분들이 보기에 우리 한국은 좋은 것으로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방송에 비치는 모습은 그렇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방송 이외에 노동과 같은 어떤 분야에서는 외국인의 인식과 우대는 그리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옛날보다는 좋아졌을지라도 열악한 환경에서 돈을 벌기 위해 우리 한국으로 들어와 일을 하는 외국인 분들은 아직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주고 생활하는 것도 이제 좀 나아져 보이기 때문에 뭐 좀 이제는 조금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친구의 의견에서 뭐 이 친구의 의견이 뭐 전적으로 뭐 다 잘됐다 뭐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구분했다는 거예요. 우리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외국인들은 주로 이제 뭐 백인이라든가 유럽권에서 온 사람들이 아주 많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 노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을 구분해 놓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시선을 보이고 있는가예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구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 좀 공정하고 공평하고 뭐 어떤 그런 시선들을 갖고 다른 이질적인 것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무언가 사대주의적인 어떤 생각들도 있고요. 내 안에 무언가 무시하고자 하는 태도들도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어, 본인의 어떤 진솔한 생각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은 뭔가 대대적인 가치가 있는 의견이지 않나. 더 우리가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 주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정리가 잘 되면 굉장히 좋은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형태로 무언가 자신의 생각을 서툴지만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다른 학생들의 그 어떤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이유는요. 문학은 이제 혼자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의견들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행위가 좀 필요합니다. 작품에 대한 어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제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내 생각과 비교하는 자세가 좀 필요한 겁니다. 유사한 점과 다른 점들이 있다면 찾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이제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논리적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분명한 근거가 제시된다는 거겠죠. 이를 토대로 여러분들은 편협하지 않고 논리적이며 이제 올바른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과제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들려주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들을 교환하는 게 저는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어떤 교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하는 게 최종적으로 그게 하나의 시험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상으로 5주차 강의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1차시, 2차시 전부 다 글로컬 역량이었죠. 이제 1차시에서는 신짜오, 신짜오를 살펴봤고요. 이제 2차시에서는 나마스테하고 타국 인재 추방령에 대한 뭐 이사의 어떤 짤막한 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글로컬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뭐 꼭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될 작품이니까 두 작품 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이 작품에만 해당되어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있으니까 폭을 넓혀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중간 과제예요. 아직도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제 4주차에 생각해 볼 문제, 그다음에 5주차에 생각해 볼 문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도어 시스템에다 탑재하면 그게 중간 과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읽어보고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상담할 때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고 어떤 부분이 이제 조금 부족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좀 성의 있게 여러분들이 잘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5주차 전체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문학인문교양학부 유창민 교수였습니다.